거창에서 대구까지 8,000대의 차량 중에서 딱 하나 택시를 찾은 경찰. 과연 누가 타고 있었던 것일까요? 택시 기사님이 이 날을 또렷이 기억하는 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은 식목일이었고 장거리 손님이었으며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합니다. 대구 볼리네 거리까지 얼마면 갑니까? 라고 메모지를 건네주었기 때문이었죠. 그 CCTV 속 인물을 박씨라고 지목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왜 CCTV 속 인물을 고 윤씨의 가장 친한 친구 박씨라고 지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걸음걸이 때문이지요. 박씨의 걸음걸이를 보면 O자 다리에 앞으로 나갈 때마다 다리가 바깥쪽으로 휘둘렀다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는 평소 박씨가 걷는 걸음걸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재판 당시 법 보행분석 전문가는 그런 걸음걸이는 정상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내반슬 보행, 팔자 걸음이라고 불리는 외족지 보행, 좌측을 원회전 하듯이 돌리는 좌회전 보행, 이 세 가지가 피고인한테는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서컴덕션 게이트, 다시 말해서 휘돌림 보행은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환자들, 다시 말해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골반이 올라가고 올라간 골반 쪽의 몸통이 쭈그러들고 무릎이 펴지고 발목은 뻗치는 형태로서 걷는 걸음걸이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O자 다리는 제뉴 바루스로서 정상적인 경사각, 다시 말해서 대퇴골의 몸체와 대퇴골의 헤드가 나타나는 이 경사각이 정상은 124도인 거에 반해서 이 O자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사각은 126도 이상입니다. 또한 이 대퇴골, 넙다리뼈와 정강뼈의 세로축 각도가 정상인은 170도인데에 비하여 동그란 O형 다리를 가진 분들은 185도 이상을 나타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정말 웃긴 것은 이 박모 씨가 진술을 자백하면서 경찰도 풀지 못했던 알리바이를 자백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보를 준 것입니다. 거창까지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어디에서 탔나요? 거창 1교 다리인지 2교 다리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택시기사에게 메모지를 건네주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메모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가 목이 안 좋으니 볼리네 거리까지 가달라고 하였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말이죠. 여러 번의 조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박 씨는 주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바뀌는 것에서 뇌리를 스치는 것은 바로 진술서 중에서 저는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실되게 말하지 않는 것뿐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뺄 거는 빼고 넣을 것만 넣었다는 뜻이지 거기에 진실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정확하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너무 많은 정보를 경찰에게 넘겨버린 박씨. 박씨가 경찰 조사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바로 증거 유무입니다. 경찰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가장 많이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말하는 증거가 CCTV 뿐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박씨는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범인이라면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결백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일까요?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 증거 없는 거 알고 있으니 나를 어서 풀어줘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법 보행 분석이라는 것이 아주 생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무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고 윤 씨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그날의 진실, 그 비밀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박 씨, 윤 씨와 함께 걸었던 그 CCTV 속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절친한 친구 박 씨와 몹시도 빼다 박은 그 보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죠. 잔혹하게 살해단 고 윤 씨만이 이 기묘한 우연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법과학 분야인 걸음걸이의 분석. 하지만 최근 수사에게서는 특이한 걸음걸이의 범인을 만났을 때 활용도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CTV 해상도가 좋지 않거나 분장 등을 해서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걸음걸이 속 CCTV 속 용의자와 유력 용의자의 동일인이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거나 체포된 용의자에게 자백을 받을 경우에도 요긴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걸음걸이 특성이 지문이나 DNA처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정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로 요즘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뼈 모양이나 근육의 특이점 등 선천적인 해부학적 특성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습관, 또 개개인이 갖는 질병 유무 등으로 변화가 생기는 걸음걸이의 특이점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해보는 법과학 분야이기도 합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고 세상에는 결코 완벽한 범죄란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범인이 누구이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법 보행 분석가 혹은 보행을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